백운기의 시사 1번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해외 순방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이 처참한 성적표를 들고 돌아올 공산이 커졌습니다.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 조문을 못했을 때부터 조짐이 좋지 않았는데 흔쾌히 합의했다던 한일 정상회담은 굴욕 외교 논란에 휩싸였고 한미 정상 간의 만남은 회담이라고 부를 수 없을 정도로 짧았습니다. 48초라던가요? 정상회담은 사전에 모두 조율되고 정상 간의 만남은 사실상 보여주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한일 정상회담은 우리 취재진조차 알지 못해서 제대로 찍은 영상 하나 없는데 전 정권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냐고 물어봤던 대통령 도대체 누구를 두고 얘기한 걸까요? 백운기 시사 1번지 출발합니다. 네, 오늘 함께 하실 네 분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윤경호 MBN 논설위원, 현근택 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장윤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한미 정상, 한일 정상 만난 것들이 뉴스에 보도가 됐는데요. 지금 보면은 한일 정상회담은 여러 가지 지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과연 흔쾌히 합의했다라고 하는 것에 걸맞는 회담인가? 그리고 한미 정상 간의 만남은 48초라고 하는데 그걸 회담이라고 부를 수는 없겠죠. 윤경호 의원, 48초면 통역 빼고 뭐 한 20초, 20, 30초 되는데 길 가다가 만나서 잘 있어? 언제 밥 한번 먹자? 이걸 회담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원래는 이게 아니었죠. 양국 간의 한미 정상회담 따로. 물론 다자간에 만나는 자리에서는 풀 어사이드라는 표현이 있어요. 외교 용어인데 풀이라는 게 땡긴다는 거지 않습니까? 어사이드라는 게 바깥으로 땡겨 나오는, 얘기 좀 하자, 밖으로 나와라,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제 밖에 있는 소파나 아니면 뭐 커튼 뒤에 가서 잠깐 머리를 맞대고 서서 얘기하는 이런 게 이제 풀 어사이드인데, 원래 아마 바이든과는 이거보다는 조금 더 격식을 갖춘 걸로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번 바이든이 갑자기 초대를 했다는 이 글로벌 펀드 재정 공약회의라고 우리는 지금 번역을 했더라고요. 이게 이제 아마 2019년에 열리고 이번에 열리고 그랬을 겁니다. 주요 선진국들이 말라리아나 결핵, 뭐 기타 이런 것들을 개발도상국을 돕기 위해서 일종의 펀드를 만들어 놓고 그거에 지원을 해주는, 이제 여기에 우리나라도 불러가지고 너희도 좀 기여를 해라, 아마 이런 것 같은데 여기에 그냥 부르는 걸로 지금 대체를 해버렸잖아요. 왜냐하면 바이든 대통령이 일정을 줄여버렸다면서요. 뉴욕에서 일정을 줄여버렸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지금 한미 정상회담은 이걸로 그냥 퉁인데, 지금 앵커 말씀처럼 48초 만에 이거는 회담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48초 만난 거 설명하는데 윤경호 의원 발언이 4분 80초고요. 그런데요, 지금 48초보다 더 짧은 시간에 벌어진 일이 큰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만나고 나와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변에 있는 장관과 몇몇 사람들에게 한 얘기가 고스란히 지금 공개가 돼서 이 파장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지금 걱정이 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승인 안 해주고 만지면 쪽팔려서 승인 안 해주고 만지면 쪽팔려서 국회에서 이 새끼들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 대통령 쪽팔려서 어떡하나. 영상이 아니었다면 저걸 설마 대통령이 말을 했을까라고 믿을 수 없을 정도인데, 장성철 소장, 네? 대통령이 이 새끼 저 새끼 말은 자주 쓰는 모양이에요. 그것이 이제 지난 후보 과정 중에서도 언론에 한번 보도가 된 적이 이준석 있었고요. 대표한테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이준석 대표도 그 얘기를 들었다라고 뭐 공식적으로 얘기를 한 적이 있죠. 근데 지금 저기에서 이 새끼는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미국 의회 의원들 아닙니까? 미국 의회가 저 얘기 듣고 기분이 어떨까요? 저거를 좀 통역을 안 해서 영어로 통역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참 대통령의 언어로서는 상당히 부적절해 보입니다.
대통령께서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그리고 편하게 말씀을 하셨는지 그런 것들은 다 과거의 일이잖아요. 그러면은 대통령의 격에 맞는 그런 말씀과 언어를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저거는 상당히 큰 좀 실수가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지금 까망베리님 이거 듣고 이런 걸 보내주셨어요. 국회에서 이 새끼들이 승인 안 해주면 쪽팔려서 어떡하냐 이러셨는데 국민들이 쪽팔려서 뒤져버릴 것 같습니다.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장윤미 변호사, 네. 이 대통령 언어의 품격도 품격이지만 지금 이런 발언이 공개가 다 돼버렸는데 한미 관계 어떻게 영향 미치지 않을까요? 전 당연히 미칠 거라고 봅니다. 저번에도 이제 짚어주셨지만 낸시 펠로시 한국에 왔을 때 맞이하러 가지도 않았죠. 그 시간에 물론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평가하고 싶지만 영국인들과 술자리가 있었습니다. 대통령 서울에 있으면서 그 선택을 하셨던 거죠. 해외 나갔을 때 많은 국민들이 그 전부터 조마조마했죠.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께서 또 뭔가 정치에 있어서는 최소한 아마추어니까 또 뭔가 실수가 있지는 않을까. 이거는 대통령이 해외 나가서 정확하게는 국격을 상당히 낮춘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한미 안보, 경제 동맹 얼마나 강조하는 정부입니까? 그런데 미국의 의회를 지칭하면서 욕설을 한다? 이거는 정말 일반 사람도 하지 않을 행동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립세션장을 나와서 장관을 대동하고 카메라들이 있는데 이렇게 조심성 없이 행동하는 대통령이라면 어떻게 국민들이 안심하고 해외 일정을 소화하시기를 박수 쳐가면서 응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생각합니다. 잘 못 들었다고 다시 한번 들려달라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다시 한 번만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준비하는 동안에 현근택 대변인. 네네. 지금 사실 대통령 나갈 때 국민들 걱정 좀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로 아직 경험이 좀 부족하니까. 그리고 또 김건희 여사 혹시 또 지난번처럼 여러 가지 말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이제 대통령이 이렇게 큰 사고를 쳐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영국에서 조무 문제도 항상 문제가 됐었는데 이번에 일본과의 회담도 거의 굴욕적이 아니냐 봤는데 사실은 이번에 한미 회담 다 국민들이 기대하는 거는 아니 우리 인플레이션 방지법 어찌 자동차 우리 전기차 보조금 받는 거 한마디라도 좀 했으면 딱 싶었거든요. 근데 47초, 48초는 그냥 나눠 인사만 하고 온 거거든요. 그 나누는 인사 나오는 사이에 이제 이 사단이 벌어진 건데, 그러니까 결국은 평소에 언행이라든지 이거를 바꾸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조심해서 저지한다 이게 아니라 평소에 그런 단어를 쓴다는 거잖아요. 이준석 대표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그러면 그 평소에 언어 습관이라든지 이거를 바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요즘은 이제 언론이 이런 걸 한다고 해서 보도 안 하거나 아니면 이렇지 않거든요. 무조건 요즘 SNS도 발달돼 있어서. 그럼 평소에 주변에 있는 분들이 그런 단어를 쓰고 이럴 때 아니 대통령님 그러면 안 됩니다. 회의 시간에도 만약 그런 말씀 그건 좀 자제해야 된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말 들어도 옆에 장관들 보면 그냥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도 그 얘기를 많이 쓰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제가 보기에 참모나 주변 사람들이 좀 직언을 해줘야 된다. 이러면 안 됩니다라고 말을 좀 옆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시 한번 들어보죠. 승인 안 해주면 만지면 쪽팔려서 승인 안 해주면 만지면 쪽팔려서. 윤경호 의원 옆에 지금 김성환 외교안보 수석도 보이고 지금 외교부 장관도 있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과 그야말로 내각 또 수석 이렇게 있는데 그런 자리에서는 편하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옆에 카메라도 이렇게 있고 그러지 않나요? 카메라를 의식을 아마 전혀 안 한 것 같고요. 아마 국무회의에는 모든 게 다 기록이 되잖아요. 그러나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서들 회의는 굳이 기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비서들을 데리고 하는 회의에서는 지금 현 변호사 말씀처럼 평소에 언행이 저럴 것 같다라는 짐작을 지금 충분히 하게 만들어 주는 거고, 저게 이제 문제는 검찰총장 그다음에 서울중앙지검장 아니면 수사검사 시절 이럴 때 그 언행이 고스란히 지금 녹아져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정말 큰일이다 싶은 생각이 그 이외에는 달리 표현을 못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의 야당에서는 크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가 윤 대통령의 회의장을 나오면서 비속어로 미국 의회를 폄훼하는 발언이 고스란히 영상에 담겼다. 대형 외교사고로 큰 무리를 일으켰다. 윤 정부의 빈손 외교, 비굴 외교에 이어서 윤 대통령의 막말 사고 외교로 대한민국의 국격까지 크게 실추됐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그렇죠. 이건 국격과 관계가 되지요, 장성철 소장. 이게 참 뭐라고 참 말씀드리기 창피할 정도 수준의 좀 발언을 하신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석에서도 대통령께서는 저런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근데 공식적인 석상, 물론 이제 행사를 마치고 나오시면서 본인의 소감을 얘기하신 거라고 해도 저거는 어떠한 변명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러한 일들이 이제 다시 알려져서 미국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문제를 삼는다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들고, 예전에 이런 적 있었잖아요. 김영삼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8.15 경축사인가요? 거기서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고쳐버리겠다. 그래서 한동안 한일 관계가 상당히 조금 냉각기가 거친 적이 있었는데 그보다 더 심한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상당히 걱정되고 우려스럽습니다. 저는 걱정되는 게 장현배 변호사, 네. 만약에 이게 이제 알려져 버렸으니까 미국 의회에서 유감을 표명한다거나, 지금 그렇지 않아도 펠로시 하원 의장 지난번에 와서 네. 대통령도 못 만나고 갔는데 이걸 문제 삼는다고 그러면 그거 어떻게 되죠? 아주 꼬일 대로 꼬이겠죠. 지금 인플레 감축법도 최소한 우리나라 뒤통수 맞았다라고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나라는 최소한 한 7월경부터 인지하고 전방위적인 로비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국익과 너무 직결되기 때문에요. 우리나라 외교부 뭐 하고 있었습니까? 그러면서 대통령 보좌 하나 못하면서 이 외교 무대에서 얼마나 우리가 굴욕적이고 빈손으로 돌아왔다는 그 민주당 평가가 뭐가 틀렸습니까? 일본과의 한일 정상회담, 일본 총리가 불쾌했다라고 일본 언론이 전했습니다. 회담 전부터 김이 확 센 거죠. 그리고 제3의 공간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일본 총리가 이 공식적인 행사를 하고 있는 장으로 찾아갔다라고 언론들이 타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이 왜 이렇게 국민들의 어떤 그런 국격을 낮추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고, 저는 이거 미국 의회가 대한민국 언론에서 보도까지 나왔는데 가만히 있을까요? 전 공식적인 입장이 나올 거라고 보고, 지금 미국과 풀어야 될 현안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어떻게 잘 풀릴까요? 대통령의 말 한마디 때문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 정말 실망스럽기가 그지없습니다. 정근택 대변인 정말 네. 마음이 참 영 좋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이거를 대통령실에서 그냥 미국 의회에서 뭔가 유감을 표명하거나 이러기 전에 먼저 아마 좀 선제적으로 유감이다, 공식 발언 아니다, 아니면 뭐 그런 식으로 나가는 게 오히려 더 낫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아마 좀 그걸 볼 거예요. 어떻게 나올지. 이 보도가 되면 당연히 이제 오늘 뭐 오후나 내일 정도에 아마 미국에 알려질 텐데, 그러기 전에 조금 선제적으로 유감 표명하고 좀 뭐 어쨌든 그거에 대해서 좀 뭐 죄송하다든지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조금 더 낫지 않은가. 그러니까 미국에서 반응 나올 때까지 기다리기는 너무 늦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게 보면 이제 미국 언론에서 보도할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그러면 당연히 미국에 있는 뭐 정재계에 있는 분들 다 알 거고, 저런 파장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우리를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을 할 겁니다. 만약에 다른 나라 정상이, 역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다른 나라 정상이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을 향해서 나가면서 저런 얘기를 했다. 그러면 정말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우리나라 외교부는 어떻게 대응을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현 변호사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걸 한번 역순으로 생각을 해봐서 선제적으로 좀 대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명도 하고 대비도 하고 필요해 보입니다. 이번 그러니까 순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조문, 그다음에 이제 유엔 총회 참석해서 연설, 그리고 거기에 미국과 정상회담, 캐나다 정상회담. 근데 미국과 정상회담에는 IRA라는 우리의 현안이 있다고 그랬고, 캐나다와 정상회담에는 광물법이라고 지금 표현이 돼 있잖아요. 뭐 희귀 광물들 우리에게 우호적으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그러면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사실 경제 현안이니까 어떻게 보면 이번 순방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이거다라고 우선순위를 여기에 부여하고 국민을 그렇게 설득하고, 실제 대통령도 거기에 맞춰서 공부하고 또 주변의 참모들도 그렇게 했어도 부족한데, 이게 처음에 조문외교라는 거에 휩싸여 가지고 뭐 했니 안 했니 뭐 그다음에 뭐 기타 하여튼 이 본 말이 그냥 좀 뒤바뀌어 버리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이렇게 쉽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는 IRA라는 게 얼마나 우리 경제에 지금 치명적인지, 그다음에 해당 업체들한테는 이게 얼마나 뒤통수를 맞는 꼴이 됐는지. 왜냐하면 현대차, 기아차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반도체 관련해서 지난 5월에 바이든이 왔을 때 투자하겠다는 거와 별개로 그 후에 미국의
100억 달러까지 앞으로 장기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었거든요. 예. 그런 걸 감안하면 대통령이 정말 이 우선순위 이거 아무 생각이 없이 이번에 나간 거라는 게 여실히 지금 나타난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제 한미 정상 간의 만남 48초 그 뒤에 지금 벌어진 이 문제 더 이상 국제적으로 국가 망신되지 않도록 해야 될 텐데 글쎄요 걱정입니다. JES 리 쓰시는 분은 48조 유튜브 쇼츠 회담인가요? 김병주님 그것도 회담입니까? 햇반 데우는 데만도 2분 걸립니다. 그런 의견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한일 정상회담도 지금 살펴봐야 되는데 여러 가지 굴욕적인 거 아니냐.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 있는 대로 찾아가서 뭐 만났는데 기시다 총리도 그쪽에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빌딩이 일본의 유엔 주재 대표부가 있는 곳이다. 뭐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건 좀 대통령실에서도 확인을 해봐야겠다라고 하는 상황이니까 그걸 좀 봐야 될 것 같고 문제는 우리 기자들이 찍은 영상도 지금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만난 지 한 2분 뒤인가 통보가 됐다고 하니까요. 지금 뭐 들어가는 영상은 일본 TBS라고 하는 곳에서 찍어서 지금 SNS에 올라온 것을 우리가 겨우 볼 수 있었는데 기시다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이 나란히 서서 악수하는 사진 한 장이 지금 나왔습니다. 그러면 장성철 소장 네. 서서 했다는 얘기일까요? 앉아서 이렇게 서로 소파에 앉아서 얘기하는 모습이 없어요. 근데 시간이 기본적으로 좀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계속 서서 얘기했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여러 가지가 외교 프로토콜의 정상회담 간의 회담이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또 더 나쁜 이미지는 뭐냐면 일본은 우린 너희들랑 회의 안 해도 돼. 회담 안 해도 돼. 안 만나도 돼. 근데 우리가 애골복골해서 억지로 회담하는 형식이 되어버렸어요. 그것이 과연 국격에 맞는 것이냐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저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대통령 처음 해보시고 이런 회담 같은 거 뭐 처음 해보다시피 하니까 여러 가지 잘 모를 수 있지만 노련한 외교부 공무원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왜 일들을 이렇게 처리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해석해 볼 수밖에 없는 건 형식이나 뭐 방법 어떤 것이든 시간 다 상관없이 일단 일본의 총리랑 만나는 거를 가장 큰 성과로 생각을 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러한 무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느냐.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걸 회담이라고 볼 수는 있나요? 지금 일본에서는 간담이라고 규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는 약식회담, 일본 정부는 간담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 적어도 한일 정상회담 그리고 얼마 만에 만나는 겁니까 이게? 역사적인 2019년 12월 네, 만남인데 적어도 이런 정도 오랜만에 만나는 거면 물론 지금 뭐 이렇게 서로 안면 트고 악수하고 또 정식 회담을 나중에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국민들의 자존심도 있고 기다린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양국 국기는 좀 세워놓고 뭐 이런 정도 하는 것을 우리는 기대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오랜만에 만난 그러니까 2년 9개월 만이라고 지금 횟수로 따지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하면 지금 말씀처럼 양측이 서로 격식을 따지고 그다음에 물꼬를 텄다 이제 그런 의미로 포장이 돼야 되는 게 맞는데 아까 장설정 소장 말씀 중에 우리가 애걸복걸이라고 우리가 완전히 매달리는 듯이 그렇게 지금 처음부터 돼버렸어요. 흔쾌한 합의라는 그 표현이 여러 가지 그 이후에 파장을 낳았고 더 중요한 건 기시다 총리 입에서 뭐 불쾌 뭐 이런 표현이 나왔다는 건 우리에게 정말 너무 굴욕적이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뭐하러 만나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만남 속에서 설사 윤 대통령이 얘기한 그랜드 바겐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강제징용 문제나 아니면 뭐 위안부 문제 뭐 이런 현안에 대해서 그랜드 바겐이 이루어졌다 치면 아니 이제 갓 20%대 아니면 30% 초반의 지지율밖에 얻지 못하는 두 나라 정상이 합의한 게 과연 양국 국민에게 수용이 되겠느냐 이런 점도 생각을 했어야 되니까 이번에는 정말 2년 9개월 만에 양국 정상이 그냥 손 한번 잡았다 만났다 이런 정도로만 물꼬를 트는 걸로 했다 이런 정도로만 그쳤어야 되는데 이것도 역시 완전히 뒤죽박죽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이게
일본이요 이런 방식을 많이 보입니다. 예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도 보면 무슨 창고 같은 데서 무슨 벽에 걸어놓고 회담하려는데 보니까 아무것도 없고 그냥 창고 같은 방에서 한 경우도 있고 또 어쨌든 우리나라 국회의원이나 뭐 국회의원이 찾아가는데 의자를 좀 낮게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일본하고 회담할 때는 이런 걸 디테일을 챙겨야 돼요. 지금도 보면 사실은 물론 이제 일본 언론에서는 지금 일본 대표부에 들어갔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총리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갔다고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무슨 유엔 무슨 행사장에서 찾아갔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러면 사실은 우리나라 기자들한테도 늦게 알리고 그런 외교라는 건 사실은 내용도 중요하지만 격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예전에 뭐 이거는 사실은 예전에 우리 뭐 조선시대 때도 봐더라도 임금과 황제 간의 관계, 신하 간의 관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아니 이런 거에 어찌 보면 그냥 끌려 들어간 셈이 된 거예요. 일본에서 아무 준비도 안 해놨고 지금 언론도 보면은 회의담장 세팅도 안 해놨다는 그런 거 아닙니까? 이런 데 가서 그냥 만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보기엔 차라리 안 만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장유배 변호사 네. 지금 사실 이 바이든 대통령 만나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 욕설한 것 그게 공개되지 않았으면 아마 한일 정상회담 이거 도대체 어떻게 봐야 하는가로 오늘 큰 주제가 됐을 건데 그것 때문에 덮이기는 했습니다만 오늘 한일 정상 간의 만남 이럴 거면 왜 만났냐 그런 의견도 꽤 많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계속 나오는 표현이 애걸복걸인데 애걸복걸하는 그 세밀한 디테일뿐만 아니라 큰 틀에서 이런 판을 만들었다. 빌미를 줬다.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 뭐 선거 국면뿐만 아니라 집권한 이후에도 뭐라 그랬습니까? 한일 관계 경색된 거 문재인 정부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상대국인 일본이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아, 한일 관계가 틀어지게 된 거는 대한민국 전 정부의 귀책 때문이구나. 그러면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지위이겠구나. 더 우월적 지위를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가 저는 일본 정부한테 쥐어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외교 실수들, 참사들 불거지는 거라고 생각하고 말이야 바른 말이지 전 정부와 한일 관계 경색된 게 어떻게 대한민국 일방 정부의 탓입니까? 일본이 대한민국 정부를 어떻게 대했습니까? 회담할 때마다 조건을 내걸고 그리고 뭐 반도체 이 원료 물질과 관련해서 뭐 수입을 막 중단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 게 맞습니까? 그런데 이게 어떻게 우리나라 일방의 잘못이라고 이런 대한민국의 정치적인 상황을 외교 관계까지 끌고 가니까 저는 이런 참사가 벌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장성철 소장 한일 관계를 복원해야지요. 복원해야 되는데 이런 방식으로 복원하는 것 과연 국민들이 바랄까요? 바라지가 않겠죠. 이렇게 좀 굴종 외교 형식의 모양새잖아요. 일본에 대한 감정이 다른 나라랑 다른 상황에서 이런 모습 취하는 것이 과연 대통령에게 도움이 될까라는 좀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집착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 부분은 대통령실에서 아니면 외교부에서 해명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한일 정상회담 한다고 했을 때 보통 외교는 똑같은 시간에 양측에서 동등한 뭐 국장이라든지 아니면 차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밝혀야 되는 거잖아요. 회담한다고 대통령 안보실에 비서실장 안보실 제1차장이 얘기하는 거 보면 그것도 좀 맞지 않았다. 거기서부터 일이 좀 꼬이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회담의 성과보다는 일단은 만났다. 그래서 물꼬를 텄다. 그러한 이미지와 모양새를 주는데 주목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본 강정계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을 위한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 현금화 문제 때문에 일본은 상당히 이번 회담에 대해서는 조금 부담스러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점이 디테일하게 외교부에서 좀 챙기지 못한 것도 좀 실패의 원인 아니냐라고 보여집니다. 이럴 거면은 뭐하러 가기 전에 한미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지 차라리 얘기라도 않고 갔다가 조금이라도 만났으면 성과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말이죠. 네, 1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작두도령님, 그랜드 바겐 국격을 시원하게 바겐하셨네요. BHC 치킨 쿠폰 드리겠습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